네, 울산의 뉴스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 MBC 정인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달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학생끼리 이런 다툼이 있어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데 맞습니다. 울산 M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죠. 네. 어떤 일이었을까요? 지난달 20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던 6학년 교실에서 남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일로 해당 담임 교사는 충격을 받고 곧바로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해당 남학생은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혼내는 과정에서 그 학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예. 학교 측에서는 우선 이 모습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도 좀 정신적으로 충격이 되게 클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네. 개별적으로 상담을 또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런 교권 침해 관련한 소식은 뉴스에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울산 지역의 교권 침해 사례만 봐도 역시 이제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020년에 1년 동안 36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한 학기에 1학기에만 61건이 발생을 했고 대부분이 이제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도 학교 단위에서가 아닌 교육청 단위에서 이 교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학기에만 61건이면 한 달에 10건 정도 되는 꼴로 맞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학생은 현재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있을까요? 반성을 하고 있다든지 본인이 왜 그랬다든지. 우선은 그런 개인적인 소식 같은 경우는 학생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다 네. 보니까요. 학교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새어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선 학생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단위나 학교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 과정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계에서도 어제였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낸 걸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보도가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울산 지역의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강북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어제 울산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락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찬성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부 설문조사를 좀 참고를 해보니까요.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 가운데 61%가 매일 한 번 이상의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경험을 하지만 예.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무력감을 느낀다.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원들이 이제 학생 지도에 대한 권한이 법제화가 사실은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 교사들이 현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법조차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결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부부가 농지를 구매했다가 결국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네. 이것도 조금 특이한 뉴스이긴 했어요. 어떤 일일까요? 맞습니다. 지난 27일 울산지법 형사 8단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부부에게 각각 벌금 9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공무원 부부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울주군에 있는 한 농지 1,700제곱미터 상당을 약 3억 8천만 원에 공동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농지는 농지법상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을 받고 경운기까지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마치 쌀농사를 지을 것처럼 이렇게 신고를 하고 농지를 구매를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실제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취득하고
한 달 뒤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농작을 위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농지를 이렇게까지 취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들이 매입한 농지가 이후에 공공택지지구로 선정이 됐거든요. 아, 결국에 투기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울주군 범섭 선바위지구 일대에 있는 농지였기 때문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투기 목적으로 이곳에 농지를 사들인 공무원이 지금 울산시 감사에서 모두 5명이 적발이 됐었는데요. 네. 대부분은 사실 순순히 이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 이제 부부 공무원은 혐의를 계속해서 완강히 부인해 왔습니다. 자신들은 주말 농장을 이용을 하고 노후 대비 등을 이유로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이 농지를 구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온 건데요. 예. 하지만 법원에서는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예. 이들이 이제 농지를 산 지난 2020년 이후로 그때 2020년에 수시로 초과 근무를 해왔다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퇴근 시간이나 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지를 구매한 이후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그 농기구나 뭐 재료 이런 것들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경운기 경운기 구입했다고 정도만 했잖아요. 이제 구입을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을 받은 뒤에는 뭐 이후에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예. 그 일체 구매를 한 게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농지를 매입할 때 돈이 3억 8,3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90%가 대출금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농지를 임대 수탁을 맡기면서 받는 임대 수탁료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네. 이 대출금 이자가 한 달에 65만 원씩이었다고 우와.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말 그대로 무리하게 구매를 한 것도 법원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나중에 추가 이익을 예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운영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의심이 되는 이유가 이들이 농지를 구매한 게 2020년 12월이었는데요. 네. 불과 4개월 뒤에 이제 이 선바위지구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고 있었거나 듣고 있었고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여기에 농지를 산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예. 사실 이제 혐의를 정말 완강하게 부인을 해오다 보니까 행정 차원에서는 공무원 신분이어도 지금까지 징계 절차를 내리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법원에서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는 정말 확실하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울산시랑 울주군에서도 보류를 해왔던 징계 절차를 계속 재개를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아직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LH 직원들의 이제 불법 투기 사건으로 정말 뭐 한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시끌시끌할 정도로 그렇죠.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투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뜨거웠었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크게 분노를 했었고요. 이번 사건 역시도 이제 공직자로서 좀 눈앞에 있는 욕심보다는 나는 공직에 있다라는 이런 사명감이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백브리핑 정인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